한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사친을 제가 만났는데 갑자기 걔가 설거지론을 아냐는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시에는 저도 어쩌다가 주워들은 정도인데 그땐 뭐 대충 찾아보니까 그냥 잠깐 남초들 사이에서만 유행하는 이상한 말이겠거니 했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여사친도 안다는 걸 보고 이게 요즘 핫한가 보다 싶어서 좀 더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찾아볼수록 진화론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남자가 화낼 포인트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가 여론을 보려고 제가 또 극혐하는 게 남초 여초 커뮤니티인데 거기에 살짝 들어가 봤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여자를 비난하시거나 혐오하시는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인간은 다른 포유류와 같은 동물이고 때문에 진화론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누구를 욕할 필요도 없는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있구나 싶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가 하는 얘기들은 일부 생물학적인 논문과 연구 자료를 백데이터로 해서 설명을 하지만 진화론과 자연 선택설을 옳다는 가정하에 30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와 침팬지가 공통 조상이 같았으니까 인간의 DNA에 새겨진 본성을 침팬지와 유사하다는 가정으로 비유를 해서 거기에다 제 뇌피셜까지 더한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는 진화론이 틀렸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다른 미개한 동물들과는 전혀 설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으니 뒤로 가시길 하면 되고요. 제가 옛날에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누가 침팬지도 짝짓기를 하는데 나는 여친이 없네? 이렇게 푸념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굉장한 오해입니다. 침팬지는 30에서 80마리 정도가 무리 생활을 하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의 수컷은 암컷을 차지하지 못하고요. 대부분의 암컷을 이 무리에서 가장 강한 최상위 수컷이 모조리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암컷은 새끼를 가지지만 아이러니하게 상당수의 수컷 침팬지는 짝짓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침팬지도 짝짓기를 하는데 나는 여친이 없네 라는 말은 못쏠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관계 중인 남녀를 발견하고 하등한 인간도 관계를 가지는데 나는 여친이 없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침팬지도 짝짓기를 하는데 내가 여친이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종이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컷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영장목 포유류들은 모두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최상위 수컷 침팬지가 대다수의 암컷을 독차지하는 게 가능한 건 암컷과 수컷의 번식 전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암컷은 가임기가 한정적인 데다가 임신하면 출산 때까지 재임신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수컷의 정자는 거의 무한해서 단 하나의 수컷이 불과 며칠 만에 4-5마리의 암컷을 모두 다 임신을 시킬 수도 있죠. 이러한 생물학적인 차이는 두 성별이 다른 번식 전략을 가져오게 되는데 수컷은 다다익선으로 DNA를 뿌리는 전략으로 가지만 암컷은 한 번에 임신할 수가 있는 기간도 길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최고의 DNA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수컷은 자신의 DNA를 뿌리는 게 가능한 암컷에게 모두 다 작업을 하지만 암컷은 최상위의 힘을 가진 수컷의 DNA만 선택적으로 원하죠. 이런 번식 전략에 책 이기적인 유전자의 가설을 더하면 결국 모든 동물은 DNA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기계일 뿐이기 때문에 DNA 전달은 곧 생존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수컷은 암컷한테 자신이 최상위의 DNA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게 되고 이는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강력한 힘과 경쟁의식, 야망, 동기부여를 위한 성욕 등이 왕성한 수컷만이 번식에 성공하도록 만듭니다. 참고로 방금 말한 속성들은 전부 다 인간의 남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테스토스테론이 하는 작용들이죠. 제가 뜬금 이렇게 침팬지 이야기만 쭉 한 이유는 침팬지가 다른 종이지만 300만 년 전의 인간과 조상이 같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컷 침팬지가 생존을 위해 취해야 하는 선택이 고스란히 인간의 남성 호르몬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침팬지를 넘어서 300만 아니 500만 년도 더 전부터 DNA에 새겨진 수컷의 강력한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죠. 결국 남성과 여성의 DNA 깊숙이 강력하게 새겨진 본성을 알려면 가장 가까운 종의 본성을 토대로 추론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인류의 문명과 교육, 사회 분위기, 관습, 문화 등등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을 안 보이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지식보관소 채널에서 다뤘던 생각한다는 착각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인간의 두뇌는 엄청나게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만드는 기계일 뿐이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아웃풋이 나왔는지, 즉 내가 어떤 본능에 의해 이 결정을 했는지는 개개인조차 절대로 모릅니다. 아닌데? 난 이러이러해서 이런 선택을 한 건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웃풋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다시 재해석한 것뿐이지 그 선택의 본질, 즉 수백만 년 전부터 생존을 위해 DNA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새겨진 본능을 스스로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침팬지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수컷은 강력함을 통해 우수한 DNA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잡았다면 암컷은 수컷의 감정을 파악하고 강한 수컷인지, 즉 우수한 DNA인지 파악하는 생존 방식을 취했어요. 암컷이 감정을 잘 파악해야 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암컷이 수컷보다 약하기 때문에 수컷의 심기를 거스렸다간 죽는 수가 있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새끼를 낳으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새끼를 케어하기 위해서 감정을 잘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끼를 키우기 위해 또 필요한 건 모성애인데, 새끼를 키우는 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암컷은 본능적으로 새끼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속성들은 인간의 테스토스테론 사례처럼 인간 여성의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가진 속성들이죠. 이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감정을 잘 읽고 공감 능력이 좋고 비위를 맞춰주는데 능숙합니다. 거기에다가 유독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게 여자들인데, 이는 새끼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모성애 때문에 조건 없이 새끼를 사랑하는 본성이 DNA에 새겨진 것이 인간의 새끼와 유사한 행동 양상을 보이는 강아지에게 발현이 된 것입니다. 즉 DNA에 있는 강력한 본성이자 약점을 이 사악한 강아지들이 생존 전략으로 성공적으로 이용해서 강아지들이 인류가 지배한 이 지구에서 생존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처럼 남자에게 많이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이 왜 그런 성질을 가졌는지와 여성에서 많이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왜 그런 성질을 지녔는지는 침팬지가 취할 수밖에 없는 생존 전략만 봐도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설거지론이 발생하는 기저에는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암컷 침팬지가 우수한 DNA인지 파악을 하는 생존 방식을 발달해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DNA에 너무도 깊이 그리고 강력하게 새겨진 이 본성은 여성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남자들은 직접적인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DNA를 파악한다는 개념은 임신에 있어서 리스크가 전혀 없고 무한히 많은 여성에게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수컷이 택한 생존 전략과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이죠. 이 개념을 남자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만약에 여자가 원하지 않는 남성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고생이 친구였던 남고생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했던 사례도 있었죠. 여기서 그건 남자도 원치 않는 여성이랑 그렇게 되면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전혀 다른 이유가 그 남고생이 여자랑 같이 친하게 지낼 정도의 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남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적 매력이 없는 여사친과 술을 마시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여사친의 적극적인 공세에 내 의지와 거의 상관없이 자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남자가 목숨보다 강한 상실감을 느끼고 자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임신을 했을 때 부양을 해야 한다는 인간의 법적 의무를 배제하면 기껏해야 이거 좀 찜찜한데 그래도 술김에 실수한 건데 뭐 어쩌겠어 하는 수준이겠죠. 반면에 여자는 이 경우 엄청난 수치심을 넘어서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조선시대 여자가 비수를 가지고 다니다가 남자에게 겁탈을 당할 상황이 되면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자살했던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암컷에게 있어서 우수한 DNA를 가지지 못한 수컷과 관계를 하라는 건 죽음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성이 의식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300만 년, 아니 거의 1천만 년 넘게 암컷이 우수한 DNA인지 파악하는 생존 방식을 발달해오면서 지나온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아니 뭐 조금 떨어지는 DNA를 남기는 게 그렇게 큰 거냐 싶겠지만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자 이기적인 유전자 관점에서는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못쏠남들이 이 채널을 볼진 모르지만 맨날 차이는 못쏠이 마음속으로 나도 그렇게 나쁜 남자는 아닌데 그냥 사랑해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데,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만약 당신이 여성의 DNA 깊숙이 내장된 필터가 보기에 우수하지 못한 DNA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여성에게 있어서 당신을 사랑하느니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자살하는 게 나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팩폭이 심해서 이거 고소당하는 건 아니겠지? 아무튼 이건 여성이 나쁘거나 계산적인 거랑은 오히려 반대로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DNA에 강력하게 새겨진 최후의 보루 같은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나를 사랑해주는 게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1000만 년 이상 그 어떤 본능보다 최우선으로 작동해온 최후의 프로토콜이고 아무렇지 않게 우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DNA의 남성이 쉽게 접근하도록 허락이 되는 순간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고 진화론의 자연 선택설 관점에서 이 종은 멸종 위험을 가져와야 합니다. 한마디로 남자가 우수한 DNA를 입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자 보고 사랑해줘라고 외치는 것은 그 한마디에 1000만 년간의 강력하게 진화해온 방어막이 무너지길 바라는 것이고 인류가 멸종하길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건 어찌 보면 자연 선택설로 인해 생물학적으로 발생한, 즉 타고난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소가 방귀를 뀌면 메탄가스를 너무 발생해서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소한테 찾아가서 너가 방구를 자주 뀌니까 지구온난화가 심해지잖아. 너는 나쁜 생명체야. 라고 하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걸까요? 그 소는 그냥 진화의 산물로 그렇게 된 것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요즘 화두가 된 여자들이 감정적인 척하지만 남자를 버릴 땐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남자는 이성적인 척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이 내용의 핵심은 여자가 피도 눈물도 없는 비열한 생명체인 것이 아니라 소의 메탄가스처럼 그렇게 설계가 된 것뿐이고 그 설계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아직까지 멸종하지 않도록 유지해주기 위해서 DNA 깊숙이 새겨진 가장 중요한 설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에 있어서 종의 멸종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막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지금까지 말한 여성의 본능적으로 우수한 남성의 DNA를 찾아내는 강력한 능력과 남성의 성욕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여자가 그렇게나 본능적으로 하찮은 DNA를 가진 남성을 거부하도록 설계됐으면 난 그냥 포기하고 노력을 멈출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아마 남성의 몸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남자들은 이런 모든 상황에도 내 DNA가 우수하다는 걸 치팅을 쓰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입증을 해서 여성의 강력한 필터를 통과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게 바로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의 여성의 10배에 달한다는 성욕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여성 대신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자연적으로 우수한 DNA를 입증을 해서 여성의 필터를 통과하는 기쁨을 대체하기에는 종의 멸종을 위해 우리 몸 DNA 깊숙이에 새겨진 이 방어막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남자는 10대 중반부터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남성이 아까 얘기했던 여성 DNA에 새겨진 강력한 방어막을 이해하지를 못해서 여혐이 생겨났다고 묘사를 한 것처럼 여자들은 이 남성의 강력한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이해하지를 못해서 남혐이 생겨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가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남성을 만나려는 본능의 강력함이 어느 정도인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남성의 성욕 이상의 본능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본질은 이는 남자든 여자든 잘못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며 그게 다른 이유는 종을 유지하고 자연 선택설의 진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에 새겨진 강력한 속박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진화와 생물학이 우리한테 얼마나 강력한 속박이고 본능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길게 설명했는데요. 간단히 남자의 성욕과 여성의 최고의 남성을 만나려는 본능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 당장 누워서 자고 싶은 것과 같은 본능의 영역이고 1000만 년이 넘는 진화의 결과이며 DNA에 새겨진 거스를 수가 없는 강력한 종의 최후의 방어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야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고서 설거지론을 바라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여자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DNA의 남성을 바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남성의 성욕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자한테는 또 다른 본능이 있는데 이건 DNA 레벨이 아니라 호르몬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에스트로겐이 주범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감 능력이나 새끼를 키우기 위한 모성애와 감수성 등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속성들을 부여하고, 우리는 이렇게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진화적으로 발현된 것들을 여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자가 감수성이 높고 배려심이 많고 상대의 공감을 하고 감정 파악을 잘하는 건 앞서서 말한 것처럼 말도 못하고 항상 주의 깊게 케어를 해야지만 하는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진화가 된 능력일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새끼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 보호를 받고 안정성을 느끼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에러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과거에 문명이 생기기 훨씬 더 전, 약 10만 년 전의 부족 단위의 인류 사회에서 강력한 DNA를 가진 남성은 여성에게 안정성을 동시에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 인류와 침팬지 공통 조상일 때도 침팬지처럼 극소수의 강한 수컷이 무리를 휘어잡고 암컷을 보호할 능력이 있었죠. 영화 혹성 탈출을 보면 침팬지가 우두머리에게 허락을 구하는 동작이 나오는데, 침팬지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면 대다수의 암컷을 독식하고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암컷의 입장에서 약한 수컷과 교미를 했다가는 우두머리가 이 암컷을 원하게 될 경우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약한 수컷도 꼴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한테 대들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암컷도 위험해지고 번식 기회를 영영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컷 입장에서는 우수한 DNA를 가진 수컷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생존과 직결이 된 문제고, 침팬지가 인류로 진화한 것은 아니지만 300만 년 전의 공통 조상도 이와 거의 비슷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생존을 위한 본능이 전해져 내려온 결과인 것이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강한 DNA를 갈망하는 본능과 육아를 위해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여자의 두 가지 본능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한 DNA는 테스토스테론에서 나오지만 여자의 에스트로겐이 추구하는 안정성은 경제력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여기서 설거지 이론에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는 여자의 잘못이라기보다 결국 본능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자는 지금까지 엄청 강조한 본능적으로 우수한 DNA를 갈망하는 본능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임기가 절정에 달할 때 안정성을 추구하는 에스트리올의 분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죠. 즉, 본능적으로 강한 DNA를 갈망하는 본능이 더 강하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대략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시기에 호르몬의 영향으로 안정성을 더 추구하게 되고, 이때 우수한 DNA를 가진 남자로는 보이진 않지만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에게 끌릴 수가 있는 시기가 생리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여자가 이런 호르몬에 의해서 결혼하게 되는 케이스가 남초에서 설거지 이론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여자가 어릴 때 즐길 거 다 즐기고 결혼할 때 계산적으로 사랑하지 않지만 경제력 있는 남자한테 취지불간 꽃뱀이라는 이미지로 보는 남초적인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인데, 남자가 성욕에 따라서 예쁘고 어린 여자에 반응을 하듯이 여성 DNA 깊숙이에 새겨진 강력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이 뿜뿜인 남자를 더 좋아했지만,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에스트로겐의 안정성을 추구하라는 본능이 더 커지면서 이 또한 본능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강한 DNA를 가진 수컷의 설계도를 받아야 한다는 여자의 본능이 더 강해서 여러 가지 잠자리에서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게 심하면 여자는 이 강력한 본능을 억누르지 못해 바람을 피거나 하는 불상사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연애를 많이 한 건 아니고 한 9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느낀 건, 어릴 땐 대체 여자들은 왜 착하고 잘해주는 남자가 아니라 대체 어디서 저런 애를 만나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경험을 쌓고서 과학적인 관점, 진화론과 생물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종의 성공을 위해서 DNA에 새겨진 강력한 본능을 따르는 것이고, 그때 생각했던 여자들이 괜찮은 남자들을 두고 쓰레기를 만난다는 것도 남자들은 못 느끼는 강력한 테스토스테론을 필터링하는 본능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새 남자랑 여자가 서로 싸우느라고 안달인데, 이런 자연 선택설에 의한 진화론에 새겨진 결과와 어차피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DNA 깊숙이 새겨진 본능이 종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상대를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